안녕하세요. 저희는 안재혁 교수님 지도하에 내분비 개통을 발표하게 된 김리원, 김혜린, 이승현입니다. 발표는 내분비셈, 뇌하수체, 갑상샘, 부갑상샘, 부신, 이자, 생식샘, 기타 내분비 조직과 호르몬으로 이루어집니다. 내분비샘은 다른 계통처럼 일정한 부위에서 해부학적 구조를 유지하지 않고 신체 여러 부위에 흩어져 있으며 다른 분비관 없이 분비물을 혈액순환을 통해 온몸으로 순환시킵니다. 또한 내분비샘에 따라 분비물이 다르며 대부분 표적기관 또는 표적세포에만 작용하는 것이 많으나 일부의 분비물은 몸속의 모든 세포에 작용해 세포의 대사 기능에 관여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몸 안 각 장기의 활동을 조절하며 신경계통, 특히 자율신경계통과 협력하여 정상적인 인체의 기능을 발휘합니다. 주된 내분비샘으로는 뇌하수체, 갑상샘, 부갑상샘, 부신, 솔방울샘, 가슴샘, 이자의 랑게르 한섬, 고환의 사이질 세포와 버팀세포, 난소의 황체 및 난포 등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주된 내분비샘인 뇌하수체는 시상하부의 지배를 받아 우리 몸의 중요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또한 내분비샘 중 가장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으며 여러 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그 기관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본질적인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뇌하수체의 위치는 시각교차의 뒷면 나비뼈 안장에 들어있고 모양은 직경 1cm, 무게 0.5g 정도의 타원형 기관으로 시상하부 밑에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뇌하수체는 기능이나 발생학적으로 서로 다른 뇌하수체 앞엽과 뇌하수체 뒤엽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뇌하수체 앞엽에 대해 알아봅시다. 뇌하수체 앞엽은 샘뇌하수체라고도 하며 뇌하수체의 75%를 차지하고 태생기 입천장에서 파생된 상피 조직입니다. 앞엽은 불분명한 경계를 가지는 세 개 구역인 융기 부분, 먼쪽 부분, 중간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먼쪽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먼쪽 부분 세포는 상피 모양으로 많은 모세혈관과 연결되어 있으며 구성세포는 염색 유무에 따라 호산성 세포, 호염기성 세포, 그리고 색소 안듬 세포로 구별됩니다. 먼쪽 부분에서는 성장 호르몬, 적분비 호르몬, 난파 자극 호르몬, 황체 형성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부신 거칠 호르몬을 방출합니다. 두 번째로 중간 부분은 먼쪽 부분과 뇌하수체 뒤옆 사이에 있는 불연속성의 층으로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며 먼쪽 부분의 호염기성 세포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융기 부분은 깔때기 주위에 있고 많은 혈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곳의 호염기성 세포는 분비 활동을 나타내지만 아직 호르몬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뇌하수체 뒤엽은 사이뇌의 밑바닥에서 형성되어 신경뇌하수체라 부르며 뇌하수체의 25%를 차지합니다. 뒤엽은 신경 부분과 깔때기로 구분됩니다. 깔때기는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의 혈관과 신경을 직접 연결해주는 부위로 시상하부의 정중융기에 의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뇌하수체 뒤엽은 시상하부액에서 나오는 윗마리 집선류 착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원로 세포 축삭들이 정중융기로 내려오는 경로를 시상하부 뇌하수체 신경로라고 하며 이 경로는 깔때기를 거쳐 신경 부분 모세혈관 가까이에서 끝이 납니다. 시상하부 호르몬인 옥시토신과 항인효 호르몬은 신경세포에서 생성되는데 이 호르몬은 과립 형태로 축삭을 타고 뒤엽의 축삭 종말에 저장되어 필요에 따라 혈관 계통으로 따로 떨어지게 됩니다. 뇌하수체 뒤엽은 왼쪽 뇌하수체 동맥과 오른쪽 뇌하수체 동맥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고 가쪽 뇌하수체 정맥으로 유입됩니다. 다음은 뇌하수체 호르몬입니다. 먼저 뇌하수체 앞엽에서는 7종의 폴리펩타이드 호르몬을 분비하며 대부분이 자국 호르몬입니다. 뇌하수체 앞엽 호르몬의 시상하부에는 유리 호르몬이나 억제 호르몬을 분비하여 뇌하수체 문맥계를 통해 앞엽으로 운반되어서 앞엽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시키거나 억제합니다. 앞엽에서 분비된 자극 호르몬은 표적기관을 자극하여 표적기관에서 호르몬을 생성하여 분비합니다.
이 자극 호르몬은 말초 조직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압엽과 시상하부의 분비량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뇌하수체 뒤엽에서는 시토신과 향이뇨 호르몬을 저장하거나 분비합니다. 그러면 뇌하수체 압엽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뇌하수체 압엽 호르몬의 종류 중 첫 번째로는 성장 호르몬이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직접 신체의 표적 장기에 작용하여 단백질의 동화작용이나 뼈의 형성을 촉진시켜 정상적인 신체의 성장에 관여하는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긴뼈, 뼈대 근육, 내장기관의 성장에 관여하고 특히 긴뼈의 뼈끝 연골의 길이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른 호르몬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장 호르몬의 분비는 시상하부에서 분비하는 성장 호르몬의 유리인자 및 억제인자, 그리고 인체의 영양 상태에 따라 조절됩니다. 예를 들어 성장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난장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젖분비 호르몬이 있습니다. 젖분비 호르몬은 유즙 생성 자극 호르몬으로 젖샘 발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젖분비 호르몬은 여성에 있어서 젖샘을 자극하여 젖을 생성하거나 분비를 촉진시키는 호르몬이며 젖 생성에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도 관여합니다. 그리고 임신과 수유 중에만 계속 분비되고 젖분비 호르몬 억제인자와 유리인자에 의해 젖분비 호르몬의 분비가 조절됩니다. 이 젖분비 호르몬의 기능은 남자에게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난포 자극 호르몬이 있습니다. 난포 자극 호르몬은 생식샘 자극 호르몬으로 여성에게는 난소를 자극하여 에스트로겐 분비와 난포를 성숙시키고 남성에게는 고환을 자극하여 정자를 성숙시킵니다. 난포 자극 호르몬의 분비는 난포 자극 호르몬 유리인자에 의해 조절되는데 여성은 혈중 에스트로겐 농도, 남성은 혈중 안드로겐 농도에 의해 좌우됩니다. 네 번째로는 황체 형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황체 형성 호르몬은 생식샘 자극 호르몬으로 남성에서는 사이질 세포 자극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은 배란을 촉진하고 난포의 성숙을 촉진하며 황체를 자극하여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하고 남성은 고환의 사이질 세포를 자극하여 테스토스테론과 안드로겐을 분비합니다. 황체 형성 호르몬의 분비는 황체 형성 호르몬 유리 호르몬에 의해 조절되는데 여성은 혈중 프로게스테론의 농도, 남성은 혈중 테스토스테론의 농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있습니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갑상샘의 소포를 자극하여 티록신을 분비하며 혈중 티록신의 농도와 갑상샘 자극 호르몬 유리인자에 의해 분비가 촉진되고 소마토트로핀에 의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분비가 저하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이 있습니다.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은 코르티코트로핀이라고 하며 부신거칠을 자극하여 당류거칠 호르몬과 송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부신거칠 호르몬의 분비는 혈중 거칠 호르몬의 양과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 유리인자에 의해 조절됩니다. 이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은 신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교감신경의 아드레날린에 의해 분비가 촉진되며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줍니다. 여성의 경우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의 감소는 거칠 호르몬 생산의 억제로 부신거칠이 위축되고 음모나 엑모의 손실 등이 오며 심하면 허약체질, 무력증, 탈수, 저혈압, 성욕감퇴 또는 피부의 탈색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뇌하수체 압입 호르몬의 마지막으로는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이 존재합니다.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은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 유리인자와 멜라닌 세포 억제인자에 의해 조절되며 인체에 있어서는 기능이 아직 잘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인체는 알파와 베타 이 두 가지 형태의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이 있는데 모두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이 입자 부위에 존재합니다. 부신거칠의 변성은 자극 호르몬을 과잉 분비시키기 때문에 멜라닌 합성을 촉진하고 지방 조직의 지방 분해를 활성화하여 유리지방산을 방출하며 피부의 색소를 침착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업 호르몬에 대해 알아봅시다. 비업 호르몬의 종류로는 첫 번째로는 옥시토신이 있습니다.
옥시토신은 뇌실 겨택의 신경세포체에서 생성되어 뇌하수체 뒤엽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출산이나 성교 시 자궁벽의 민무늬 근육을 수축시키며 젖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아기가 젖을 빨 때 젖샘의 근육 상피 세로를 수축시켜 젖이 배출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성교 시에 자궁벽을 수축시켜 성행위를 돕고 질내에 사정된 정자를 수정 장소로 이동시키며 산후에 자궁이 임신 전의 상태로 돌아가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뇌하수체 뒤엽 호르몬의 종류인 항이뇨 호르몬은 바소프레신이라고도 합니다. 이 항이뇨 호르몬은 시상하부의 시각로 위액에서 생성되며 세동맥의 민무늬 근육을 수축시켜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또한 콩팥의 집합세관과 먼쪽 곱슬세관에서 수분 재흡수를 촉진시키는데 생리적으로 항이뇨 작용이 혈압 상승 작용보다 더 중요합니다.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는 시상하부의 혈중 삼투압 농도에 의해 조절됩니다. 뇌하수체 뒤엽이 손상되면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 저하로 먼쪽 곱슬세관과 집합세관의 수분 재흡수를 감소시켜 요붕증을 일으키며 묽은 소변량의 증가와 심한 갈증을 초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내분비샘인 갑상샘은 목의 앞쪽에 있는 방패연골 부위와 기관을 앞에서 싸고 있는 무게 20에서 30g의 젓갈색의 내분비샘입니다. 갑상샘은 목 앞 중앙, 식도와 기관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갑상샘은 잔류부와 왼쪽, 오른쪽 두 개의 옆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옆은 피라미드 형태로 방패연골 중앙부에서 다섯째 기관연골까지 약 5cm 정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각 옆은 안쪽면, 바깥면, 앞모서리, 뒷모서리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면은 이웃 구조물과 기관에 의해 오목하게 들어가 있고 바깥면은 볼록하고 피부, 근막, 목비근, 아래 목불원에 의해 덮여 있습니다. 잔류부는 둘째, 셋째 기관 연골에 가로로 놓여 있으며 두 개의 옆 사이에 위치합니다. 갑상샘은 위, 아래 갑상동맥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으며 정맥혈은 위, 중간, 아래 갑상정맥으로 혈액을 유입합니다. 갑상샘은 얇은 섬유 결합 조직인 피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실질은 여러 개의 불규칙적인 옆으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이 세포는 느슨한 결합 조직 지질들 사이에 있고 모세혈관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불활성 세포는 앞방상피나 편방상피에 둘러싸여져 있으며 다량의 아교질을 포함하고 있고 활성세포는 원주상피가 둘러싸고 있으며 소량의 교재를 갖고 있습니다. 이외에 소량의 상피세포를 세포결세포라고 하며 이는 갑상세포 사이의 지직결합 조직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갑상샘은 세포에서 두 가지 호르몬, 세포결세포에서 한 가지 호르몬을 각각 분비하는데 이 세포들은 생기 기원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작용 역시 다릅니다. 다음으로 갑상샘 호르몬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는 세포세포 호르몬이 존재합니다. 이 세포세포는 티록신과 섬유오도 티로닌을 분비하여 인체의 기초 대사율을 조절합니다. 티록신은 4개의 요오드, 섬유오도 티로닌은 3개의 요오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티로닌과 섬유오도 티로닌은 세포 공간 내에서 갑상샘 글로불린을 분비시켜 티록신과 섬유오도 티로닌만을 말초순환 계통으로 내보냅니다. 순환 중인 갑상샘 호르몬의 95%가 티록신이지만 섬유오도 티로닌의 대사활동이 더 강력합니다. 이와 같은 호르몬들은 기초 대사율 증가, 특히 골격계통과 신경계통의 성장의 발달에 필요한 에너지, 성장계통작용, 피부조직, 머리카락의 윤기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포 호르몬 분비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유리 인자와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분비 비율, 음식물로 섭취한 요오드량, 혈중의 티록신 농도에 의해 조절됩니다. 마지막으로 소포결세포 호르몬이 존재합니다. 소포결세포에서는 혈중의 칼슘 이온과 혈중 인산염 농도를 낮게 하는 폴리펩티드 호르몬인 칼시토닌을 분비합니다. 칼시토닌은 창자에서 칼슘 이온과 인산염을 흡수하여 뼈에 축적하게 합니다. 칼시토닌 방출은 혈중 칼슘 이온과 인산염을 뼈에 축적하게 합니다. 이때 칼시토닌 방출은 혈중 칼슘 이온의 농도의 증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 호르몬은 부갑상샘의 부갑상샘 호르몬과 상반된 작용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내분비샘은 부갑상샘입니다.
부갑상샘은 갑상샘 가쪽 옆에 뒤쪽에 위치하며 위아래로 쌍을 이루어 배열되어 있고 실질과 근막 사이에 있습니다. 부갑상샘의 위쪽에 쌍을 이루는 위부갑상샘은 반지 연골의 아랫면 높이에 위치하며 아래쪽 쌍을 이루는 아래 부갑상샘은 가쪽 옆의 아래 끝이나 갑상샘의 약간 아래에 위치합니다. 위 부갑상샘은 위 갑상샘 동맥으로부터 아래 부갑상샘은 아래 갑상샘 동맥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고 정맥혈은 갑상샘 정맥으로 유입됩니다. 부갑상샘은 직경 8mm, 무게 0.2에서 0.5g의 크기의 실질로 얇은 결핵 조직에 피막에 쌓여 있으며 실질은 으뜸세포와 부갑상샘 후산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포의 주위에는 소포나 띠가 문합되어 있습니다. 으뜸세포는 부갑상샘 후산세포보다 수는 많지만 크기는 작으며 부갑상샘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다음으로 부갑상샘 호르몬은 부갑상샘의 으뜸세포에서 분비되며 주된 표적기관은 뼈와 콩팥입니다. 이 호르몬은 칼슘이온과 인삼염의 균형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부갑상샘 호르몬은 콩팥에서 칼슘이온의 유리와 인삼염의 분비를 조절하고 음식으로 섭취한 칼슘이온의 창자 흡수를 촉진하여 혈액 중의 칼슘이온의 농도를 상승시킵니다. 이는 비타민 D 칼시트리올의 생산을 증대시키고 창자에서의 칼슘이온 흡수를 증가시켜줍니다. 만약 이 부갑상샘 호르몬이 결핍될 경우 어린이에게서는 비타민 D 부족으로 체내 칼슘이온이 부족하게 되어 그룹병을 일으키며 성인에게는 뼈 연화증을 일으키게 합니다. 다음 내분비샘으로 부시는 콩팥에 얹혀있는 한 쌍의 기관으로 길이 3.2에서 5.1cm, 폭 1.9cm, 두께 1.9에서 3.8cm, 무게 5에서 10g입니다. 사진과 같이 오른쪽 부시는 울퉁불퉁한 피라미드 형태이고 왼쪽은 오른쪽보다 약간 크며 초성달 모양입니다. 부시는 섬유결합 조직 피막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많은 혈관성 실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시는 조직학적 분류에 따라 기능을 달리하는데 부신 겉질은 중배엽인 생식계통에서 부신 속질은 외배엽인 신경계통에서 필요로 하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부신 겉질은 태생기 중배엽에서 파생된 상피세포로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세포 배열에 따라 3층으로 구분되는데 토리층은 가장 얇고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인 원형의 세포들로 되어 있고 다발층은 중간 부위로 가장 두껍고 굴 모양 혈관에 의해 분리되어 있으며 부채살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물층은 속질 가까이에 있는 내부층으로 불규칙적인 그물 모양으로 세포들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부신 겉질 호르몬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라고 하며 염류 겉질 호르몬, 당류 호르몬 및 성 호르몬으로 구분합니다. 광물 부신 겉질 호르몬은 인체의 염분과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토리 구역에 있는 세포에서 분비됩니다. 여기에는 알도스테론, 코스티코스테론 및 디옥시코스티코스테론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알도스테론은 전해질 균형, 정상적인 혈압과 혈액량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당류 겉질 호르몬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의 중간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다발구역과 그물구역의 세포에서 분비합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코르티솔은 체내에 저장된 당원을 당으로 전환시켜 혈중의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의 양을 증가시켜 스트레스에 대한 에너지를 제공하며 저항력 증가와 조직의 재생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코르티손은 관절염이나 알레르기 치료에 사용하고 프레드니손은 동종이형 이식거부 반응을 억제하는 데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호르몬은 주로 고환에서 분비되는 테스토스테론과 함께 남성의 성징을 발현시켜주는 2차 남성 호르몬입니다.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의 자극에 의해 다발구역과 그물구역의 세포에서 안드로겐과 소량의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분비됩니다. 성호르몬샘은 나이에 비례하여 기능이 저하되므로 여성에게는 성적 충동을 유발하며 과잉 분비 시 남성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부신 속질은 부신의 분홍빛을 띤 증심층을 말하며 발생학적으로 교감신경계의 일부로 크롬친화성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신 속질의 기능은 교감신경계와 상효연계에서 생리작용을 나타냅니다. 부신 속질 호르몬은 교감신경의 지배를 받으며 크롬친화성 세포에서 분비되고 75%의 에피네프린과 25%의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두 종류의 카테콜라민이 있습니다. 이들 두 가지 호르몬은 화학 구조식이 다르지만 기능은 비슷합니다. 에피네프린은 일명 아드레날린으로 교감신경계를 흥분시키며 부신 속질의 크롬친화성 세포에서 분비됩니다. 생리적 반응에 필수적인 호르몬으로 심장박동수와 심장활동 증가, 피부와 내장의 세동맥 수축, 혈압 상승, 미세기관지 확장, 동공 확대, 위창자관 활동 억제,
혈세연근 수축, 혈중 포도당 상승 등의 효과를 나타내며 특히 심장에 대해서는 노르에피네프린에 비해 약 20배 정도 강합니다. 그리고 임상에서 응급시 심장에 자극을 가할 때 기관지 확장, 심한 알레르기 반응 시 에피네프린을 사용합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에피네프린과 공통된 기능을 나타내지만 혈당 상승과 기관지 확장 작용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에피네프린보다 혈관 수축 작용이 강하여 골격, 근육, 피부, 내장의 세동맥을 수축시킵니다.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은 강력한 혈관 수축을 작용하기 때문에 임상에서 혈압 상승과 쇼크 방지를 위해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내분비샘은 이자입니다. 이자는 배 안의 샘상자와 지라 사이에 있는 소화샘입니다. 이자의 내분비 기능은 이자섬에서 이루어지며 약 100만 개의 둥근 세포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이자 꼬리에 많습니다. 또한 각 섬은 외분비 작용을 하는 이자 조직과 달리 그물 섬유 피막에 의해 분리되어 있고 피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섬을 구성하는 세포는 20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는 알파세포, 6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는 베타세포, 2%에서 8%를 차지하고 있는 감마세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자섬 세포에서 분비하는 이자의 호르몬인 인슐린, 글루카곤, 소마토스타틴을 차례대로 알아봅시다. 인슐린은 이자섬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호르몬으로 혈중 포도당과 탄수화물 농도를 조절합니다. 즉 세포 안으로 포도당 수송을 증가시켜 혈중 포도당 농도를 낮추고 간이나 근육에서는 포도당을 당원으로 전환시킵니다. 인슐린의 분비는 혈중 포도당 값과 글루카곤의 양에 반비례하여 조절됩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 부신 껍질 호르몬, 에피네프린도 혈중 포도당 농도를 상승시키므로 간접적으로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로 글루카곤은 이자섬의 알파세포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으로 인슐린에 반대작용을 합니다. 글루카곤은 간의 당원을 포도당으로 전환하여 혈중 포도당 값을 상승시키며 혈중 포도당 농도와 인슐린의 양에 의해 반비례적으로 분비가 조절됩니다. 글루카곤의 주된 표적기관은 간과 지방 조직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마토스타틴은 이자섬의 감마세포에서 분비되며 글루카곤과 인슐린의 분비를 억제하는 신경전달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내분비샘은 생식샘입니다. 생식샘은 성장 성숙과 생식에 관여하는 호르몬의 생산자로서 난소와 고환이 해당하며 고환에서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생산하고 난소에서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생산합니다. 그러면 먼저 난소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난소는 골반 안에 자궁 넓은 인대에 부착되어 있는 기관으로 생식세포인 난자를 만드는 기관인 동시에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생식샘입니다. 그리고 난소에서 내분비 기능을 갖는 곳을 난포라고 합니다. 여기서 난포는 난포 자극 호르몬에 의하여 성숙하는데 성숙한 성숙난포의 속막에서 에스트로겐이 분비되며 다시 뇌하수체를 자극하여 황체 형성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합니다. 이 황체 형성 호르몬은 여성에게서는 황체 형성을 촉진시켜 황체에서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난소에서 중요한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일단 에스트로겐은 성숙난포에서 분비되며 임신기간 중에는 태반에서도 분비되고 고환에서도 소량이지만 분비가 됩니다. 에스트로겐에게는 중요한 기능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자의 성숙을 촉진시키며 모든 생식 조직의 크기와 양을 증가시킵니다. 두 번째로는 자궁 상피세포를 증식시켜 자궁의 크기를 증대시키고 월경 후 탈락된 자궁 속막 상피세포의 재생을 促진시키며 배란 전기 자궁 속막의 비후 촉진, 병역 초기 자궁 내 상피 비후에 따른 각질화, 자궁 속막의 전해질 및 체액 유지를 위하여 곱슬 세관에서 나트륨 이온과 물의 재흡수를 촉진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성의 질에 있어서는 질 점막을 비후시키고 표면의 세포를 각질화시키며 점막세포의 젖산을 생산시켜 산성화가 일어나 외부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증대시킵니다. 네 번째로는 자궁목 부분에서 점액 분비를 촉진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젖생관의 발달로 인해 유방의 발달을 촉진시켜줍니다. 여섯 번째로 임신기간 동안은 프롤락틴 분비를 억제하지만 출산 후에는 급격한 에스트로겐의 분비 감소로 프롤락틴의 분비가 증가되면서 젖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일곱 번째로는 여성의 2차 성징 발현을 유도하게 해주고 마지막으로는 성숙한 여자의 경우 자궁 점막의 혈류를 증가시켜 난포의 발육과 자궁관이나 자궁의 운동성을 증대시키고 자궁 근육의 비대 및 자궁 점막의 증식을 촉진하는 동시에 자궁 근육의 자발 수축을 증가시켜 성적 충동을 크게 해줍니다. 다음은 프로게스테론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프로게스테론은 일명 임신 호르몬으로 홍채에서 분비되며 기능은 수정된 난자가 자궁에 착상하여 발육될 수 있도록 임신 상태를 유지합니다. 프로게스테론의 기능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자궁 점막에서 점액의 분비를 촉진하여 착상되기 쉬운 상태를 만듭니다. 두 번째로는 자궁 근육의 운동을 억제하여 자궁을 안정시켜 착상된 수정란을 유지하고 보호해줍니다. 세 번째로는 출산 시까지 배란을 억제시키고 마지막으로는 젖샘세포의 발육을 촉진하고 출산 직후 프롤락틴의 분비를 촉진하여 젖분비를 도와줍니다. 다음으로는 생식샘에 해당하는 고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환은 생식세포인 정자를 만드는 기관인 동시에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생식샘입니다. 고환은 뇌하수체의 사이질세포 자극 호르몬에 의해 고환의 사이질세포에서 분비되는 테스토스테론과 버팀세포에서 분비되는 이니빈이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의 주성분은 테스토스테론과 안드로겐으로 테스토스테론은 고환에서 분비되며 안드로겐은 부신거칠에서도 분비가 됩니다. 남성의 10에서 14세까지는 고환의 활동이 거의 없으나 사춘기에 이르면 뇌하수체 압엽에서 분비되는 난포 자극 호르몬과 사이질세포 자극 호르몬이 분비되면서부터 고환의 발육과 남성의 2차 성징이 발현하게 됩니다. 생식샘의 마지막으로는 태반이 있습니다. 태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안드로겐, 당류 코르티코이드 등의 스테로이드 외에 항체 호르몬 등이 존재합니다. 이것들은 보통 사람 육모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라고 부르며 임신을 하게 되면 처음 3개월 동안은 사람 육모 생식샘 자극 호르몬의 영향으로 항체가 유지되고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하여 임신이 지속되게 됩니다. 솔방울샘은 태생기 뇌바닥에서 돌출된 부위입니다. 성인은 작은 원형으로 길이가 약 0.6cm이고 위치는 사인의 바닥 부위 목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솔방울샘 실질은 연질막과 연속된 피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피막에서 내부로 향한 돌기들을 실질을 불규칙적인 여부로 나눕니다. 여기서 실질을 구성하는 주요 세포로는 솔방울샘 세포와 사이질 세포가 있습니다. 솔방울샘 세포는 실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피 모양 세포로서 솔방울샘 호르몬을 분비하여 일부 학자들은 사이질 세포를 신경압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방울샘은 뒤대뇌 동맥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으며 정맥혈액은 목동맥골로 유입됩니다. 솔방울샘의 내분비 기능은 아직 명백히 규명되지 않았으나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생산합니다. 양서류의 멜라토닌은 멜라닌 색소를 함유하고 있어 피부를 밝게 하지만 포유동물의 멜라토닌은 그와는 반대작용을 나타냅니다. 인간과 같은 고등동물은 향상성 유지 기능과 생식샘 자극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뇌하수체 생식샘 자극 호르몬 유리를 억제하며 사춘기 조기 발현을 방지합니다. 또한 멜라토닌은 생물학적으로 광선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다른 내분비샘 분비 활동에 주기적 리듬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과 같은 물질을 생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슴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슴샘은 세로칸의 앞부분에 있는 림프 모양의 기관입니다. 가슴샘의 특징은 사춘기에 크기가 최고에 달하며 이후부터 점점 줄어듭니다. 성인에서는 거의 지방 조직으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티모신이라는 폴리펩타이드 호르몬은 면역학적으로 T세포라는 림프세포의 발달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르몬 이상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이런 호르몬 변화를 겪는 건지 네. 도대체 그 이유가 뭐예요? 호르몬이 뭘까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인데 얘들은 전문직 일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호르몬이라는 게 거의 3,000여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많은 그렇게 호르몬들이 많아요? 각자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셈이 이제 기능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호르몬 분비량도 줄어들겠죠. 거기에다가 이 호르몬에 반응하는 우리 몸의 기능도 또 반응을 못 해줘요. 저는 궁금한 게 이 네. 호르몬이 말이에요. 액체로 돼 있나요? 아니면 기체로 돼 있나요? 고체로 돼 있나요? 어떻게 생긴 건지. 눈에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감은 있는데 도대체 그 생긴 형태가 굉장히 궁금해요, 일단은. 네, 뭐 호르몬 자체가 네. 이렇게 분비가 돼갖고 사실 뭐 액체 기체 이게 아니라 안에서 생리 활성 물질로 돼서 원하는 표적 기관에 가서 이제 작용을 하는 건데요. 네네. 대부분이 우리 윤영미 아나운서나 우리 형우 씨나 딱 보면 호르몬 하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거밖에 그렇죠. 생각 못 그거 하잖아요. 외우기도 쉽지 않아요.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뇌에서부터 이 호르몬들의 사령관이에요. 뇌에서 시상하부 뇌하수체라는 네. 기관에서 호르몬을 다 조절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말고도 우리가 막
눈물 나고 감정 기복 네. 이런 것도 감정 호르몬이 있고 또 우리가 먹는 식욕 있죠. 네. 이것도 역시 식욕 호르몬이 있고 아. 자는 거 수면 주기에도 호르몬이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있는 거고 이런 호르몬뿐만 아니라 또 몸에서 살찌는 거, 살 빠지는 거, 에너지 대사 그러니까 결국은 호르몬이 감정서부터 에너지 신진대사까지 어머. 다 어우르기 때문에 내 몸을 통치하는 그럼 지배자. 정말 내 몸에 주는 내가 아니라 내 몸 안에 있는 호르몬이네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호르몬이 우리를 다 통치하고 있는 건데요. 어. 여러 가지 같이 그 서로 작용이 같이 하기 때문에 잘 조화를 이루면 우리 몸이 건강한 거고 거기서 하나라도 불균형이 생기면은 우리가 도미노 현상 같이 참 나빠지기 때문에 몸의 건강이 위협받는 거죠. 되게 그러면은, 어렵다. 예. 3,000가지나 되는데 그 중에 어. 하나가 균형이 삐걱하면 깨지면은 3,000개가 다 무너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 어떤 질환이 발생을 그러니까 하는 대표적으로 거예요? 만약에 진짜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네. 조금만 과하다 그러면은 우리 여자들 걱정하는 유방암. 그다음에 우리가 뭐 자궁 내막이 증가한다든가 심지어는 탈모, 예. 당뇨 이런 게 생길 수 있고요. 또 호르몬이 오히려 과한 게 아니라 부족하다 그러면은 여자들 요즘 한참 또 임신 걱정하는데 난임이라든가 심혈관 질환 또 골다공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